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셔요. 정녕 이러면 저주가 풀린단 말인가? 아미타불. 그러하외다. 오직 정갈한 곳으로 묘를 옮겨야만 망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 것이오. 그렇다면 당장 시행하라. 어서 묘를 파헤치란 말이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대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떨떠름한 얼굴로 삽질을 하였지요. 혹시라도 횡액을 당할까 겁에 질렸지만 어디 정대감 성질이 보통 성질입니까? 영 꺼림칙하구먼. 무덤을 파면 3대가 저주받는다던데. 그런 소리 말어. 우린 시키는 일만 할 뿐이니 저주는 대감께서 감당하시겠지. 헌데 정말 이러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여? 모르지. 헌데 큰 스님이 하는 말이니 틀림이 없을 것이요. 이들은 벌벌 떨며 행여 귀신이 나오지는 않을까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파헤치니 마침내 땅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을 찾아냈지요. 파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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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커니, 망생이 저주받을 귀신놈아. 이제 다시는 나타나지 말거라. 자, 과연 무슨 일일까요? 옛날 조선시대 전라도 남원에는 정숙경이란 대감이 살았습니다. 정대감은 한양에서 홍문관 부제학을 하고 내려온 고관대작이었답니다. 헌데 정대감은 대감답지 않게 화를 잘 내고 성질이 급하기로 악명이 높았지요. 어찌나 괄괄하고 사나운지 별명이 글쎄 승냥이 대감이었습니다. 헌데 이 승냥이 대감에게는 부친과는 요만큼도 안 닮은 예쁜 딸자식이 있었지요. 마음씨가 착하고 얼굴은 더 착한 아름다운 교수였는데요. 옥금이라는 이름의 이 여식은 남원 땅에서도 미모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옥금낭자, 하늘에 달도 들판 위의 꽃도 그대만 못하구려. 한 번만 돌아봐 주시오. 낭자, 부디 이 몸에게 지상에 내려온 선녀를 만나볼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소. 좀 비켜보게. 내가 먼저 왔으니 나부터 말을 걸어야겠네. 이 사람이 이게 어디 선착순으로 할 일인가? 이렇듯 정대감의 집은 옥금아 씨에게 만나러 온 구혼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답니다. 허나 옥금아 씨는 좋은 집안 출신 구혼자들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지요. 하나같이 쭉정이들 뿐이로고. 학식을 겸비한 고고한 선비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구나. 그도 그럴 것이 아씨가 보기엔 죄다 성에 차지 않았으니까요. 이 옥금아 씨는 어려서부터 정대감에게 학문을 배웠답니다. 헌데 어찌나 총명한지 깐깐한 정대감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산에 보는 눈도 보통이 아니었지요. 최소한 나와 대화라도 통하는 분과 연을 맺어야 할 텐데. 말 몇 마디만 나눠봐도 미천이 다 들통나니 도무지 상대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원 땅에도 슬슬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었지요. 지나가던 길손인데 하룻밤 묵어가길 청하오. 깨진 갓에 다 찢어진 도포. 얼굴엔 떼국물이 흘렀습니다. 행색이 남노한 선비 하나가 정대감댁 대문을 두드린 것이지요. 아니, 이게 누구야? 웬 거렁뱅이가 선비랍시고 대감집을 찾아온 것이 아니냐? 니까짓 것도 설마 옥금아 씨의 미색을 구경하려고 온 것이냐? 그런데 하필 구혼자들에게 딱 걸리고 만 것이었지요. 마침 구혼자들은 옥금에게 퇴짜를 맞는 바람에 골이 잔뜩 나 있었답니다. 옥금아 씨라니 소생은 금시초문이요. 그저 하룻밤 이슬을 피할 곳을 찾고 있었던 것뿐이외다. 듣기 싫다.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꿀꿀했는데 분풀거리가 하나 굴러들었구나. 좋구만. 이 거렁뱅이에게 오늘 한번 제대로 대접을 해주세나. 구혼자들은 거지 선비를 붙잡아 마당에 팽개쳤습니다. 그런데도 함부로 나서는 이가 하나 없었지요. 아이고, 구혼자님들이 또 행패를 부리시는구나. 마침 대감님도 자리를 비우셨으니 저 폐악질을 누가 맡겠소? 이 구혼자들은 좋은 집안 출신이었지만 하나같이 거만하고 무례한 사내들이었지요. 하여 평소에도 대감댁 하인들을 맘대로 부려먹는 등 골칫덩이였답니다. 거기다 정대감까지 출타 중이니 범없는 골짜기의 여우마냥 실컷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거렁뱅이면 거렁뱅이답게 똥걸음이 어울리지 않겠나? 자, 시장하실 텐데 이거라도 들게나. 구혼자들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냄새나는 걸음을 한 바가지를 퍼왔지요. 그리고는 억지로 들이붓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비는 졸지에 똥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그러게 말일세. 더러워졌으니 우리가 목욕을 시켜줘야겠구만. 이러지 마시오. 이게 무슨 짓들이란 말이오? 어디 그뿐입니까? 이번에는 차가운 냉수를 퍼와서는 마구 뿌려대는 것이었지요. 엄동설 안에 냉수를 뒤집어 쓴 거지 선비는 벌벌 떨었답니다. 그래도 구혼자들은 낄낄거리며 비웃을 뿐이었죠. 오래간만에 목욕을 해서 쌀쌀한가 보구만. 에잉, 그러길래 잘 씻고 다닐 것이지. 거지 선비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답니다. 그러자 자기들끼리 손가락질하며 히덕거리는 것이었죠. 거렁뱅이라도 선비는 선비인데 의관을 갖추어야 할 것 같닌가? 그렇지. 여봐라. 갈아입을 헌옷을 한 벌 내어거라.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쁜 작자들이 거지 선비를 고쟁이만 빼고 죄다 벗겨버렸지요. 그러더니 억지로 헌옷을 입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지는 상체에 입히고 저고리는 하체에 입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야 좀 꼴이 그럴듯하구먼. 그러게 말일세. 영락없이 미친놈이 아닌가. 아래 위가 뒤바뀌니 그야말로 우스꽝스런 꼴이 되었지요. 강제로 옷을 입힌 구혼자들은 또다시 웃고 떠들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허나 거지 선비는 추위로 와들와들 떨면서도 조용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버티고 버티다 마침내 한마디 하고 말았지요. 강자희약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니 어찌 이리도 소인배처럼 행동하시오? 꼴에 문자를 써. 이게 뚫린 입이라고 마음대로 나불대는구만. 우리가 소인배면 니는 대인배냐? 어디 대인배는 맞아도 안 아픈가 한보자. 기분이 상한 구혼자들은 돌아가며 거지 선비를 후두려 팼답니다. 맨주먹 발길질에 당한 선비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구타는 멈추지 않았지요. 신나게 얻어터진 선비는 마침내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못들 하는 것이에요. 남의 집에서 이 무슨 행패인가요? 뒤늦게 달려온 옥금아씨가 소리를 빽 질렀지요. 정신이 이상한 거렁뱅이가 있지 뭐요. 그래서 우리가 돌봐주려던 참이요. 맞소이다. 우린 씻겨주고 옷도 갈아입혔으니 되려 치아를 받아야 하지 않겠소? 이게 치할 일입니까? 다들 부끄러운 줄 아시죠? 그제야 구혼자들은 슬금슬금 내빼버렸답니다. 옥금아씨는 혼절한 선비를 데려다 눕혀 극진히 간호를 하였습니다. 선비는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정신을 차렸지요. 여기가 어딥니까? 정신이 드시나요? 여긴 저희 집입니다. 고맙소. 고약한 사내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살았구려. 그만하길 다행입니다. 자, 하룻밤을 꼬박 주무셨으니 뭐라도 좀 드시지요. 옥금아씨는 하인을 시켜 밥상을 가져오도록 하였지요. 거지 선비는 몹시 배고픈 와중에도 예의 바르게 식사를 마쳤답니다. 그러자 옥금아씨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태도가 맑고 절도가 있어 어딘가 고아한 품위가 있었으니까요. 훌륭하신 선비 같은데 어찌 이렇게 떠돌아 다니시나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게 다 하늘의 뜻이지요. 어째 선비는 대답을 피하는 것 같았지요. 하여 옥금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심하게 고초를 겪으셨으니 당분간 쉬시면서 기력을 회복하시지요. 알겠소. 실로 심고역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옥고맙할 따름입니다. 거지 선비는 절도 있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금은 선비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학식이 느껴져 호감이 갔지요. 해서 자꾸만 선비의 정체가 궁금해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어째 여종 향수기가 황급히 옥금을 찾았지요. 아씨, 구혼자분들이 또 오셨어요. 아씨 없인 감당이 안 되니 좀 나와서 말려주셔요. 그래, 지금 갈게. 옥금이 나와보니 몰려든 구혼자들이 하인을 괴롭히고 왁자지껄 소란을 피우고 있었지요. 그 한심한 꼴을 보자 옥금이 인상을 팍 썼습니다.
왜 또다시 행패이신가요? 마음에 둔 분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남원 땅의 인재들이 여기 다 모였는데 옥금낭자는 어찌 그리 외면하시오? 맞소이다. 오늘이야말로 우리 중 누군가를 골라서 교제를 시작해야만 할 것이요. 구혼자들은 막무가내였지요. 그러자 옥금은 종이와 붓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벽에 식기를 적어 붙였지요. 식기는 화무수장수 한 줄이었습니다. 이 시에 제일 훌륭한 대구를 적는 분께 제 마음을 드리겠어요. 허나 구혼자들은 죄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대체 무슨 대구를 붙여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옥금은 머뭇거리는 구혼자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그대로 가버렸답니다. 하, 역시 남원 제일미의 제일여거리라. 이거 만만치가 않구먼. 일단 돌아들 가세. 저씨의 대구는 집에 가서 연구를 해봐야겠어. 기가 팍 죽은 구혼자들은 터덜터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나도 구혼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머리를 싸매고 있었지만 신통한 시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덕분에 정대감 댁은 오래간만에 평화를 맞이했답니다. 역시 아씨야. 내로라 하는 선비들도 당해내질 못하네. 대감께서 금이야 오기야 아끼는 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나저나 저렇게 재능이 뛰어나신데 과연 맞는 남편감이 있을까 모르겠네 정말. 아이고 그런 소리 말고 어서들 가서 일이나 해야지 일. 그날 밤이었지요. 누군가가 벽보 앞에 섰습니다. 사내는 잠시 시구를 노려보다가 일필위지로 무언가를 적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산책을 나온 아씨는 벽보 아래 쓰여진 글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화무수장수의 가가요묘금이라. 화려한 춤에는 긴 소매가 필요하고 좋은 노래에는 오묘한 검은고 반주가 있어야 하네. 참으로 멋지구나. 구혼자들은 아니었지요. 이런 훌륭한 대구를 썼다면 곧바로 옥금에게 달려와 호들갑을 떨었을 테니까요. 옥금은 지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선비님, 이 대구는 선비님 솜씨가 맞으시지요? 이런 참. 옥금낭자는 속일 수가 없구려. 그제야 거지선비는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바로 대역죄인이라는 오명을 쓴 대사원 이필원 대감의 아들 이망생이었던 것이지요. 그토록이나 문제가 뛰어난 분이 어찌하여 정체를 숨기셨나요? 미안하오. 과거도 보지 못하는 몸이라 굳이 밝혀야 할 까닭을 알지 못하였소. 대역죄인의 자손은 과거를 볼 수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글재주가 뛰어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집안까지 망해버렸으니 망생은 유리걸식을 하며 팔도를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를 보지 못한다 한들 망생님의 학식과 인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요. 고맙소. 천하에 오직 옥금아 씨만이 날 알아주는구려.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답니다. 이제야 옥금은 뜻을 나눌 수 있는 사내를 만난 것이지요. 옥금이 식기를 읊으면 망생이 대구를 지었지요. 때로는 꽃이 핀 들판에 나가 동서고금의 학문을 토론하기도 했답니다. 둘은 책과 학문을 나눌 때 가장 즐거웠으니까요. 그러나 이 행복한 시간은 금세 끝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내 딸이 지금 대역죄인의 아들놈과 가깝게 지낸단 말이냐? 한양에서 돌아온 정대감은 망생의 내력을 알자마자 길길이 날뛰었지요. 아버님, 망생 선비님은 학문이 깊고 성품도 고아한 분이어요. 듣기 싫다. 거렁뱅이의 과거도 볼 수 없는 대역죄인을 어찌 이 집안에 들인단 말이냐? 정대감의 호통에도 옥금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속 깊이 망생이 자리 잡았으니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허나 정대감은 그런 딸의 모습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여봐라, 당장 그 망생인지 망종인지를 눈앞에 데려오거라. 하인들을 시켜 망생을 붙잡아온 정대감은 불같이 화를 쏟아냈습니다. 이놈! 내 딸과 당장 헤어지지 못하겠느냐? 대감 결의재심이라 하여 마음을 푸는 것은 곧 마음입니다. 헌데 어찌 힘으로 마음을 끊어내려 하십니까? 망생 선비의 말은 이치에 맞았지요. 허나 눈에 뵈는 게 없는 정대감은 더욱더 분노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놈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드는 게야? 뭣들 하느냐?
당장 이놈을 멍석말이를 하지 않고 옆에서 옥금이 울부짖었지만 정대감 성질이 어디 보통 성질입니까? 그렇게 망생은 신나게 두들겨 맞고 말았답니다. 결국 거품을 물고 혼절하였지요. 아예 뻗어버렸구나. 자, 뜨거운 맛을 봤으면 다시는 내 딸에게 접근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동구 밖에 내다 버리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여 하인들은 뻗어버린 망생을 들쳐업고 대문을 나섰답니다. 헌데 마침 지나가던 구혼자들의 무리와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오, 이게 누구야? 찰나디 찰란망생이 아닌가? 그런데 아주 마탱이가 가버렸구먼. 올거니 얼굴이 시프르딩딩한 것이 이제야 어울리는 얼굴이 되었어. 구혼자들은 망생의 꼴을 보며 좋다고 비웃으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망생에게 단단히 원한을 품은 상태였지요. 그런데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구혼자들은 갑자기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지요. 여보게들, 내게 좋은 생각이 있네. 시시덕거리던 구혼자 중 하나가 아주 짓궂은 꾀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더니 망생을 짊어진 하인 어깨에 턱 손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고생하는구만. 자, 이제부턴 우리가 맡을 테니 돌아들가게. 하인들은 떨떠름했지만 양반자제들이 한사코 권하니 더는 사양할 수 없었지요. 심지어 돈푼까지 쥐어주니 더는 붙들 이유가 없었답니다. 하여 하인들은 망생을 구혼자들에게 넘겨주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올거니 이제부터 우리끼리 할 일이 있으렸다. 이들은 망생을 짊어지고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자, 이런 불필요한 놈에겐 이렇게 해주는 게 딱이야. 그럼 역적놈의 자식에게도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이 우리네 정 아니겠나? 이 친구가 뭘 좀 아는구먼. 세상에나 어쩜 이럴 수 있나요? 구혼자들이 망생을 붙잡아 관에 우겨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땅에 묻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에서 망생이가 힘겨운 신음소리를 내었지만 구혼자들은 낄낄거릴 뿐이었지요. 아늑하겠구만. 이제부터 남은 여생은 거기서 보내도록 하게. 돌아들 가세. 기생집이라도 가서 실컷 마시세나. 구혼자들은 좋다고 떠나버렸습니다. 떵떵거리는 집안 자제들이니 거렁뱅이 하나 묻었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땅속에 갇힌 망생 선비만이 살려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칠 따름이었지요. 그렇게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관자재보살 조겨놓은 개다리 뜯고 일체고의 국화주. 어디선가 혀가 꼬부라진 불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 수염이 허연 스님 하나가 술병을 손에 들고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떠돌이 스님 취중선사였지요. 색보리공 술 안 모금, 색즉시공 술도 모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엉터리 불경을 흥겹게 외우던 스님은 망생이 선비의 신음소리를 듣고 말았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스님은 땅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걸 알아채고 대경실색을 하였지요. 아미타불! 어떤 망자인지는 모르나 땅에 묻혔으면 극락왕생을 하시구려. 아이고 스님, 제발 살려주시오. 저는 죽은 사람이 아니옵니다. 아니 무엇이라고? 그럼 설마 산채로 묻힌 것이오? 기겁한 스님은 얼른 땅을 팠지요. 한참 만에 관뚜껑을 따니 안에서 망생의 선비가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정령 구명지은을 얻었습니다. 문자 쓰지 말고 이게 어찌된 일인지 말씀 좀 해보시구려. 망생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하였지요. 취중선사는 망생이 멍석마리를 당한 후 산채로 땅에 묻혔다는 말에 혀를 끌끌 찼습니다. 에잉, 참으로 고약한 시주들이로고. 이야기를 경청한 취중선사는 망생 선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겠지요. 따라오시구려. 묽은 미음의 볏짚으로 만든 잠자리는 내어 드리리다. 감사합니다, 스님. 참 그러기 전에 이 관은 도로 묻도록 합시다, 시주. 흙을 덮고 봉분까지 올리고 나니 아주 감쪽같이 원상태가 되었답니다. 이를 마친 두 사람은 취중선사의 암자로 향했습니다. 정대감 시주와 구혼자 시주들은 어찌 그리 악행을 거듭하는지 원. 이게 다 업보로 돌아올 텐데 걱정이구려.
아미타불. 그보다 옥금아 씨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상심하고 있을지 염려되는군요. 취중선사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시주께서는 그런 일을 당하고도 배필을 더 걱정하는구려. 참으로 지극한 정성이라 이 땡중도 감복하지 않을 수 없소. 그러더니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취중선사는 입을 열었지요. 이 땡중에게 좋은 방도가 있어. 망생 시주께서는 한번 들어보시겠소? 취중선사는 망생에게 무어라고 쑥덕거렸지요. 망생 선비는 눈이 이따시만큼 커졌다가 이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한편 정대감의 저택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옥금은 망생이 죽었다는 비보에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지요. 딸의 의식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자 정대감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멀쩡한 사람을 산채로 묻어버리다니. 정신이 있는 게야 없는 게야? 정대감은 호통을 치며 구혼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천하의 폐륜배들이로구나. 감히 내 집에서 이따위 짓거리를 벌이다니 당장 꺼지거라. 평생 야단 한 번 맞아본 일 없던 구혼자들은 정대감의 호통 소리에 벌벌 떨었지요. 어쩌겠습니까? 정대감의 말에 토를 달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하는 수 없이 이들은 옥금낭자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흩어지고 말았답니다.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너무 경솔했어. 방 안을 서성이던 정대감은 가슴을 부여잡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꼴로 쫓아냈으니 나에게 잘 보이고 싶던 멍충이들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애초에 대역죄인의 자식으로 우리 옥금이가 어디 될 법한 일인가? 오히려 교제라도 해본 것을 고마워할 일이지 암? 거렁뱅이 하나 죽은 것을 두고 자신이 딸에게 사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옥금이 그 아이도 훌륭한 사내를 찾아주기만 하면 금세 잊어버릴 것이야. 정대감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애써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달빛은 흐린 구름에 가려 어슴푸레하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그 흐린 빛 아래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것이었죠. 담장을 넘은 그림자는 서서히 기어오르듯 사랑채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웬일이냐? 갑자기 바람이. 사랑채 안에서 자고 있던 정대감이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오늘 낮에 소동 때문인지 어째 꿈자리가 뒤숭숭했으니까요. 기분이 개운치 않았던 정대감은 헛기침을 한번 하고 바깥으로 나왔답니다. 누구냐? 헌데 누군가가 싸늘한 달빛을 받으며 서 있는 것이 있었지요. 정대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대가 한 걸음씩 다가올수록 윤곽이 선명해졌지요. 산발한 머리, 피로 얼룩진 얼굴, 땅에서 막 파낸 듯한 누더기 옷. 죽은 망생이 틀림없었습니다. 대감, 억울하옵니다. 넌 이미 죽었지 않느냐? 썩 물러가라. 정대감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망생의 귀신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이었죠. 오히려 두 팔을 천천히 벌리며 다가왔답니다. 대감께서 절 땅에 묻으라 하셨지요. 절 쫓아낸 것이 대감의 뜻이 아니셨습니까? 그렇다면 제 죽음도 대감의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 본의가 아니었단 말이다. 정대감은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다리는 풀려서 도망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의 귀신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답니다. 망생, 제발 살려주게.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살려주게. 마침내 귀신이 덮치려는 순간 정대감은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헌데 그 뒤로 매일 밤마다 망생의 귀신이 나타났지요. 밤이 두렵다. 밤이 두렵고도 무섭구나. 정대감은 점점 더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망생이 원기가 되어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으니까요. 망생 선비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고서 그러니까 자꾸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다마다 대감님 얼굴이 말이 아니오. 망생 선비의 귀신이 저주를 내린 것이 틀림없다니께. 하인들은 서로를 보며 조심스레 수군댔습니다.
저택은 흉흉한 기운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밖으로만 나돌았지요. 심지어 저택 바깥까지 소문이 퍼져 평소 문전성시를 이루던 대감댁엔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고얀 놈. 망생이 이놈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죽겠구나. 정대감은 미칠 노릇이었지요. 머리맡에는 부적이 쌓였고 기름을 바른 종이에 망생의 이름을 써서 불태워 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답니다. 결국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정대감은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끙끙 앓으며 신음하던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외쳤지요. 걔 누구 없느냐? 누구든 좋다. 이 몹쓸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자에겐 천금을 주겠다. 뜻밖에도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은 옥금이었습니다. 며칠간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옥금이 직접 고명한 선사를 초빙한 것이지요. 미안하다, 딸아. 내가 면목이 없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도 아버님이지만 망생 선비님의 극락왕생을 빌어드리는 건 제 소원이기도 해요. 이윽고 한 스님이 김대감댁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몸은 취중선사라고 하오. 허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스님은 눈빛은 깊고도 맑아 보통 인물이 아니었지요. 대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택을 두리번거리며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악기가 아니구려. 원안으로 똘똘 뭉쳐서 아주 엿가락처럼 철썩 붙어 있다 이 말이요. 그 말에 정대감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답니다. 대사, 부디 날 좀 구해 주시구려. 그 몹쓸 망생이의 원기를 좀 떼어달라 이 말이외다. 곰곰이 생각에 잠긴 취중선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답니다. 그렇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소이다. 무슨 방법이든 말씀만 하시오. 내 기필코 할 터이니. 아미타불.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해야 할 것이요. 며칠 후 망생이 묻힌 고갯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대감댁 사람들과 옥금 그리고 구혼자들까지 합세하니 마치 큰 장례를 치르는 듯한 인산이네였지요. 지금부터 파묘를 거행할 것이니 땅을 파헤칠 구혼자들께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요. 정대감은 팔짱을 끼고 지켜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취중선사의 말이 떠오르니 가슴이 답답했지요. 이번 파묘가 실패한다면 정대감은 물론 그 일가족이 모조리 비명행사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어서 파헤치지 않고 무엇하는 게야? 당장 삽을 들지 못하겠느냐? 정대감이 소리치자 구혼자들은 벌벌 떨다 마지못해 삽을 들었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횡액을 입는 게 아닌가 몰라. 그러게 정대감 쪽에서 할 일을 왜 우리에게 떠넘기는지 원. 구혼자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삽질을 했지요. 이 나쁜 사람들의 마음속엔 죄책감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투덜투덜 불만을 늘어놓을 따름이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파헤치니 한 구혼자의 삽에 무언가가 턱 하고 닿았지요. 관이 나왔다. 파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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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감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두 팔을 휘저었지요. 어서 열어보거라. 망생의 시신을 직접 봐야 안심을 하겠노라. 기겁한 취중선사가 정대감을 막아섰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대감. 시신을 함부로 건드리면 원한이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저주가 더 심해질 거란 말이오. 정대감은 입을 꾹 다물었지요. 하지만 망생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고는 이 불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지요. 그래도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어? 확인은 무슨 확인이요? 그러다 저주가 마을 전체에 퍼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는 게요. 그 말을 들은 구혼자들이 몸이 달았지요. 힘들게 수고를 했는데 저주까지 받으면 여간 손해보는 일이 아닐 수 없었으니까요. 이러다 우리한테 저주가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게 대감이 할 일을 왜 우리가 하고 있냐고. 그러지 말고 시신을 태우는 것이 어때? 하여 구혼자들이 슬쩍 눈치를 주고받더니 하나둘씩 횃불을 들었습니다. 에라이, 사라져라 망생의 원혼아. 누군가가 외치더니 구혼자들이 일제히 관에 불을 질렀답니다. 정대감이 달려들었지만 이미 불길이 치솟아 버렸습니다. 아니 무슨 짓이야 이게.
관이 타들어가며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취중선사는 얼굴이 창백해졌답니다. 이렇게 되면 귀신의 원한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대사, 이를 어쩌면 좋소? 이러다 우리 집안이 횡액을 당하기라도 하는 게 아니오?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정대감은 벌벌 떨며 취중선사를 붙잡았지요. 무슨 일이요? 뭐든 할 테니 말씀을 해보시오, 선사. 망생과 옥금아 씨의 영혼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요. 무슨 소리요? 내 딸을 귀신과 결혼시키라고? 영혼 결혼식을 통해 원기를 달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원한이 대감댁에 대대로 이어질 것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요. 그 말에 정대감은 울며 불며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게 다 내 업보구나. 망생이 그놈에게 시달린 것도 억울한데 이젠 내 딸까지 바쳐야 하다니. 하지만 옥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영혼 결혼식을 올리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옥금아? 내가 제정신이더냐? 그러나 옥금의 얼굴은 단호했지요. 망생 선비님이 저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분의 넋이라도 편히 가실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영혼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망생의 위패를 모시고 옥금과 합헌의 예를 올렸지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취중선사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였답니다. 대사, 수고하였어. 이건 약조했던 상금이요. 정대감은 약속대로 천금을 건넸지요. 취중선사는 그 큰 돈을 턱 짊어지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요. 그 다음 날 아침 정대감은 옥금을 찾았습니다. 딸아, 괜찮으냐? 이제 다 끝났으니 망생이 그놈은 잊고 멀쩡한 사내와 혼례를 치르도록 하자꾸나. 헌데 아무래도 방이 조용한 것이었죠. 놀란 정대감이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옥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지요. 자리에는 옥금이 남긴 하직인사 편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대감은 편지를 다 읽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니, 옥금이 이것이 제 아비를 속였구나. 아이고, 이 불효막심한 거사. 정대감은 머리를 쥐어뜯었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망생과 취중선사 그리고 옥금의 계획이었지요. 망생이 살아난 다음 날 옥금은 취중선사의 안내로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자네들이 맺어지려면 정대감의 혼을 쏙 빼놓을 일대 소동을 일으켜야 할 것이야. 가르침을 주십시오, 선사님. 그렇게 해서 일부러 귀신 소동을 벌인 것이었죠. 망생은 밤마다 저택에 나타나 정대감을 공포에 떨게 했고 결국 영혼 결혼식이라는 결말까지 끌어냈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옥금은 정대감 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정대감으로부터 천금을 받아낸 취중선사는 그것을 모조리 두 사람에게 건넸답니다. 새 출발을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지. 자, 밖에. 대사님, 이건 너무 큰 돈입니다. 그러나 취중선사는 빙그레 웃으며 손을 내저었지요. 망생시주, 자네에겐 현기가 감도네. 부디 앞으로도 계속 글 공부에 정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걸세. 허나 저는 대역죄인의 자손인지라. 이 취중선사가 어디 허투루 말하는 법이 있던가? 어째 취중선사의 거동이 수상했지요. 껄껄껄 웃음을 터뜨린 취중선사는 조정에서 내려온 교지를 보여주었답니다. 나는 이미 주상 전하께 망생시주의 억울함을 아뢰었다네. 망생과 옥금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주상께서? 그러하다네. 전하께서는 과거 왕세자이던 시절 나에게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지. 그 은혜를 갚겠다며 흔쾌히 망생시주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셨네. 망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사면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망생은 당당히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장원급제 이망생. 내가 장원급제라니. 과거 급제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는 믿기지 않는 듯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옥금은 곧장 망생을 얼싸안았지요.
그간의 서름이 다 보상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망생 선비님, 정말 축하드려요. 옥금아 씨, 이게 다 아씨 덕분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일도 숨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이후 장원급제를 한 망생은 옥금아 씨와 함께 정대감을 찾았습니다. 망생의 얼굴을 알아본 정대감은 노발대발하였지요. 허나 망생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말에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역적의 자식이었지만 이제 과거에 급제한 이상 제대로 대우를 해주어야겠지. 그리하여 망생과 옥금은 성대하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서방님, 이제 저를 아씨라 부르지 마셔요. 무슨 소리? 이 나에겐 언제나 아씨라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아씨 덕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장원급제를 어떻게 하였겠소? 그렇게 둘이 사는 집에서는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취중선사는 그런 두 사람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곤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지었지요. 나무아미타불, 무덤에서 솟아난 사내가 처녀와 혼인을 하였구나. 세상사 참으로 오묘하니 인연이란 억지로 끊을 수도 함부로 맺을 수도 없는 법이로다. 그 뒤로도 선사는 팔도를 떠돌며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하니 그 신통력이 참으로 신통한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